AI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26년도 AI 산업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I의 확산이다. 이번 CES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중점을 두고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막 꿈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율주행부터 해서 뭐 로봇,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등 AI를 기반으로 엄청난 시장이 확산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많이 풍기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관망을 하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피지컬 AI 중에서도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선호하시겠네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만 좀 올해 집중적으로 찾겠다라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모리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드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고요.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2026년 생성형 AI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니터 속 대화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직접 몸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AI, 피지컬 AI인데요. AI가 몸을 갖는 순간 새로운 투자 기회는 어디에서 피어나게 될까요? 로봇 하나, 자율주행 한 대, 스마트 공장 한 채 뒤에는 돈이 되는 기업 지도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CES 2016 최고의 화두 피지컬 AI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가들의 등장.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지상 최대의 가전 IT쇼 CES 2016의 공식 슬로건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CES의 최대 화두인 피지컬 AI 시대, 과연 어떤 기업들이 혁신가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피지컬 AI판에서 새로 형성될 돈의 흐름과 기업의 지도까지 누구보다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오셨는데요. 더 센터필드 정희석 PB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지만 새해 복 굉장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더욱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제 AI 기술 트렌드와 기업의 가치 이런 거를 잘 섞어서 아주 명확하게 재미있게 풀어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올해 이제 자산 관리를 좀 준비를 하면서 고객들의 자산 결국 불을 불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두에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IT 산업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이고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LLM 기반의 뭐 챗GPT 같은 그런 단순한 LLM 기반의 AI 서비스가 확산이 된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26년도 AI 산업의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AI의 확산이다. AI의 네, 확산. 서비스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의 확산이라는 게 딱 들으시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오. 점을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좀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리스크일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좀 걱정을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예. 궁금증. 네. 제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예.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의 스마트카 혹은 뭐 로봇 맞습니다. 뭐 이런 예. 쪽일 텐데 사실 밸류에이션 생각하면 예. 거의 뭐 계산이 안 될 만큼 너무 맞습니다. 비싼 예. 종목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좀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방금 AI 서비스의 확산이 굉장히 큰 기회이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가 확산이 됨을 통해서 많은 테마, 많은 종목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런 AI 관련된 밸류 체인의 그런 그 테마들이
과연 숫자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건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AI 서비스들이 실적이 제대로 나올 건지 안 나올지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진 국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CES 행사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적인 용어들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막 꿈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겠죠. 자율주행부터 해서 뭐 드론, 그리고 뭐 로봇,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등등 대표적인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홍보가 될 거고 마케팅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기술들과 그런 기업들이 과연 그 우리의 기대감만큼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주느냐는 사실 조금은 다른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런 테마들을 가지고 주요 종목들이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다 올려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 쳐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상상력을 정말 극한으로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주가를 쫙 끌어올렸는데 요게 정당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CES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중점을 두고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내일 모레인가요? 젠슨 왕이 이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젠슨 왕이 연설 뭐 이런 거를 또 한다. 스피치를 한다고 하는데 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인들인데요. 일단 AI 서비스의 확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 AI 서비스의 확산이라고 한 것은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등등의 그런 인터넷 기반의 AI 서비스도 있고, 혹은 뭐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로봇 등등의 이제 새로운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확산을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주요 기업들, 엔비디아, 젠슨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와 동시에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건데, 이와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들의 스케줄, 타임라인이 과연 올해부터 혹은 내년부터 실제 이 기업들의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역시도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 살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테크 투자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놓고 보면요, 뭔가 그냥 한없이 좋아 보일 때 있잖아요. 약간 마치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요. 이건 진짜 노파심으로써 제가 그냥 저희 그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한 템포 쉬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AI 사이클이 길게 보면 아주 긴 사이클인데, 이 긴 사이클을 통해서 구간 부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이클에서의 초기 국면은 아니거든요. 한 중기 정도 약간 지나고 있는 국면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너무 이런 기술적인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슈들에 너무 열광만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실리를 따져가면서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찬찬히 따라가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회를 봐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나가면 댓글에 이제 달리는 내용들이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개화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이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 이런 거를 생각하면 AI는 이제 시작 아니냐. 지금 이제 AI라는 게 우리한테 딱 던져진 게 4년 차고 사실은 안 쓰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이제 피지컬 AI 들어오면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극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뭐 주가 측면에서도 반영될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라고 댓글이 분명 달릴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런 댓글이 달릴 수밖에 없고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AI 산업, AI 시장은 지금 열린 지 막 열렸다. 갓난아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긴 장기 사이클이거든요. 그 사이클 동안 주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테크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 그 구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클이 있으면은 한 2년, 3년, 3년, 4년짜리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한 2, 3, 4년이 지나면은 좀 주식시장은 좀 쉬기도 하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중단기 사이클이 나오고 아. 또 한 템포 쉬고 이런 식의 사이클의 변환이 있었다라고 네. 보시는 게 이제 테크 산업의 이제 역사적으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그런 거예요. AI 사이클 굉장히 깁니다. AI 사이클에 있는 핵심 기업들 당연히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런 템포로 투자도 접근을 하면 됩니다. 네. 예.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아직은 AI 산업이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뭐 이 기업에 투자하면 내가 장기에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막상 시장 조정이 한 주 정도만 나와도 네. 막 멘탈이 터지십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그림은 굉장히 길게 보시고 막 그 순간 주가가 오르는 순간 굉장히 확신을 하시지만 네. 구간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아. 구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게 멘탈이 그렇죠. 저조차도 사실 이렇게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PB로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숫자 실적 중심으로서 이제 올해는 좀 대응을 하는 게 뭐 저희 고객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이제 투자 자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조정이 기간 조정만 나와도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 이런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인석 PB님은 그런 피지컬 AI 중에서도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선호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피지컬 AI에 한정됐다기보다는 AI 산업 전반에서 숫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 네. 그러니까 향후에 한 6에서 12개월 안에 이 산업과 관련된 이 AI 사업과 관련된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는 현상을 네.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 녹화일 이 순간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우리가 뭐 메모리 산업이 AI 산업 전반에 놓고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네네.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당장 이번 분기, 다음 분기, 26년도 실적이 숫자가 계속 좋아지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기업만 좀 올해 집중적으로 찾겠다라는 이 정도 들으시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는 걸 아마 네네네. 깨달으실 텐데, 그러니까 절대 전 산업 전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가자, 조금 두드려가면서 가자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좀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AI라는 큰 테마를 넓혀서 보면은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같이 녹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AI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 피지컬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꺼내 주셔서 이어서 가볼게요.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GPU 중심의 예.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의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좀 도드라졌다면 예. 말씀하셨다시피 메모리 쪽,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예. 지금 제주 반도체는 3, 4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한 60% 이상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SFA 반도체는 20% 올라가고 유진테크, SNS 안 올라가는 게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지금 붙으면 다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구간이죠. 이게 무게추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몇 주간의 연속성은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나요? 뭐 사실은 종목마다 다 다르고 일부 종목은 뭐 테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무게추가 뭐 기존의 GPU에서 뭐 메모리 밸류 서플라이 체인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여전히 뭐 미국의 엔비디아 중심의 이제 GPU, 뭐 브로드컴 중심의 에이지 기업 이런 기업들도 다 여전히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적을 잘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뭐 메모리 업체 등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더더욱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올해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올 수 있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기대감을 뭐
가장 이제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대감을 넘어서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실적 추정치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의 이제 주요 밸류 체인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뭐 올해라기보다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거쳐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은 AI향 메모리 산업의 시장 추정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큰 업체들도 그렇고 그 메모리 업체들의 서플라이 체인 역시도 야, 이 정도로 AI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은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다 낙수 효과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메모리 이외에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는 GPU나 에이직 반도체 위주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게 AI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요 큰 가운데 봤더니 GPU 말고도 뭐 부품, 광학 반도체도 생각보다 실적이 더 세게 나오는 느낌이고 네. 전력 반도체도 자칫 잘못하면은 뭐 26년, 27년도에 우리가 예상 못하는 좋은 실적이 AI향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네.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 추가 완전히 GPU에서 다른 쪽으로 확 이동이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안 보였던 실적 추정이 GPU 말고 다른 영역에서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는 어느 정도 다 눈높이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쪽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쪽에 많은 투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피지컬 AI 얘기하다가 반도체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 체제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부장은 왜 안 가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예.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 건 예.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P가 올라가서 이게 마진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결국은 Q 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소재 부품이나 혹은 투자 얘기가 나와야 이제 장비도 투자하고 뭐도 늘리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야 소부장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다. 예.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소부장의 뭐 상승들이 나오는 건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거야. Q도 늘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미리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가격 동인에 의한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화끈하게 늘어나가지고 네.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다 좋아지느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좀 뭔가 전망치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트렌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이미 뭐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네.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ASML입니다. ASML. 네, ASML. ASML이 뭐 한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적과 같은 그런 글로벌 테크 종목이었죠. 그렇죠. 슈퍼을. 근데 최근에 ASML 작년에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ASML은 좀 잊혀진 종목이 됐는데 뭐 중국에 판다 못 판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 그런 이슈가 정도로만. 있었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ASML에 대한 글로벌 IB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메모리 쪽 투자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다. 어... 요게 첫 번째 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쪽은 사실 EUV를 그렇게까지 뭐 그 로직보다는 덜 쓰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EUV를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ASM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EUV를 많이 사가지고 이제 AI향으로 메모리를 더 뽑아낼지 안 낼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수요가 좋아서 메모리 업체들도 AI향으로 이제 좀 캐파를 좀 늘려 나가는 그런 흐름을 명확하게 좀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EUV 장비를 더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 ASML의 EUV 사업이 메모리향으로 조금 좋아질 수도 있네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을 또 엄청 화끈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네. 인텔향으로도 EUV 장비가 좀 의미 있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ASML의 EUV 사업의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대표적인 ASML을 예로 든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간 긴가민가 했지만 결국은 AI 향으로 뭐 메모리든 넌 메모리든 투자가 늘어나는구나라고 네. 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실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실적이 안 좋기는 좀 어렵다.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 네. 충분히 거기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피지컬 AI라고 제목 달아놓고 반도체 얘기만 줄장하는. 예, 그 피지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니, 작가님이랑 근데- 그 얘기했는데. 근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예. 사실 지금 피지컬 AI 어쨌든 교집합이 다 크게 예. 있는 예. 그런 분야인데 잘 가는 분야를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찝자고 하면은 이쪽이 너무 잘 가기 예.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막 다른 데서 많이 떠들고 이러더라도 그렇죠. 예. 이거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피지컬 AI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방송이 피지컬 AI 아니냐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예, 예. 좀 넘어갈게요. 예. 결국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 일단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나 그냥 비중 채워놓긴 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무섭다. 언제 팔아야 되지? 예.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그널들이나 힌트 이런 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 역시도 좀 메모리 산업, 메모리 기업들의 포커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숫자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모멘텀이 꺾이는 때 파시면 되고 아하.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산업 데이터 같은 그런 메모리 가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성이 둔화가 됐네라고 하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조금 선제적으로 좀 트림, 약간 네.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비중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요 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네. 요 매출의 이제 성장성이 약간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약간 우려 섞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온 디바이스도 있고 뭐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막 뭐 진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소부장도 있고. 네. 이 중에서 PB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나 예. 혹은 그런 종목들이 가지고 그 종목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모리, 메모리, 예, 메모리 그리고 광학 부품, 옵티컬이라고 하는 옵티컬 광학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옵티컬 광학 광학, 부품, 네.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예, 그리고 PCB. 어... 이게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는 좀 하드웨어 사이드에서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고요. 이 테마들의 1, 2위 기업, 그냥 뭐 안전하게 1위 기업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 그래요? 1위 기업들에 투자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저는 올해 괜찮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냥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건데요. 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느냐? 뭐 여러 조건들이 있고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쇼티지 부품 산업들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고 메모리가 대표적으로 엄청 쇼티지잖아요. 근데 나머지 광학, 뭐 PCB, 전력 반도체가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AI 산업에서 엄청나게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쇼티지 그에 따른 가격 인상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좀 제한적인 그런 세그먼트들입니다. 뭐 메모리도 그렇잖아요. 3사가 네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뭐 PCB도 그렇고 뭐 그 광학 부품도 그렇고요.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더더욱 공급이 제한적으로 된 환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저 영역들이 메모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기업들이 꽤나 치고 올라오거나 네. 꽤나 잘하던 필드예요. 근데 AI 인프라, 미국향 AI 인프라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낄 자리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다 중국 업체들의 부품들을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급 부족, 가격 상승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매출 성장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수익성, 네.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률도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저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B랑 전력 반도체, 광학 이쪽에서 대장주 1위 기업들 이런 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네. 피지컬 AI 쪽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야기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좀 피지컬 AI 만약에 고객분들이 피지컬 AI 쪽은 어때요?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해 볼 수 있어요?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예.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네. 오늘 주제도 피지컬 AI잖아요. 앞에 반도체 얘기 많이 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고, 어쨌든 피지컬 AI의 가장 대장주는 뭐니 뭐니 해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죠. 예. 자율주행과 로봇을 하는 테슬라죠. 음. 예. 근데 테슬라가 26년도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요, 자율주행을 통해서 전기차 인도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인 FSD와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의 상관관계가 아주 크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는데 야, 테슬라 자율주행 된다며? 그럼 테슬라 사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지 않고 네. 그냥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사고,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을 해도 아직 멀었잖아라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내연기관이나 다른 전기차를 사셨죠. 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없는데, 지금 26년도에 테슬라가 지금 FSD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나 그런 스케줄을 봤을 때 잘하면 올해는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고 저 테슬라 안 사면 내가 자율주행 차를 못 타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원년이 잘하면 올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단순 기대감이 아니에요. 네. 피지컬 AI 솔루션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난 거잖아요. 숫자와 숫자와 실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네. 테슬라조차. 그러면은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이 테슬라한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런저런 방송 나와가지고 테슬라 좋게 보지만 저는 항상 테슬라 좀 실적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약간 그런 편인데, 올해가 좀 흥미롭게도 테슬라의 미래 사업이 실제 숫자와 실적으로서 연결이 될 수 있는 원년쯤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테슬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지컬 AI 사이드에서는 테마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전 테슬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예. 지금 당장은 인도량이 안 좋은데 26년도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질문 좀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2026년에 우리 요걸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품고 가야 될 피지컬 AI 키워드와 기업을 하나만 꼽자면 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 이거 너무 가혹하시. 아니 보나마나 전자닉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빼고 그리고 테슬라도 빼고. 테슬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빼고 예. 이거 포트폴리오에 얘는 진짜 있으면 그래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뭐 매운맛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순한 맛, 약간 순한 맛을 원하는지. 저는 둘 다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일단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상반기는 AI에서 놀자입니다. AI에서 놀자. 네, AI에서 놀자.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든 아니면 지금까지의 뭐 클라우드 기반의 LLM 서비스 기반의 AI 시장이든 결국 서플라이 체인은 비슷해요. 예, 피지컬 AI가 되면 또 메모리가 더 잘 되게 돼 있고 나머지 뭐 광학이든 전력이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올해 제가 딱 짚어서 요거는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테마는, 그냥 종목보다는 좀 부담 없이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 부품. 광학 부품. 광학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광학 부품. 그리고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예. 광학이요?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 반도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실적으로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실적으로서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올해 내년이기 때문에 광학 부품과 전력 반도체의
상위 업체들, 오. 미국과 한국의 상위 업체들은 꼭 리서치 해보시고 네. 관심을 가지보셔도 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운맛입니까? 아니면 순한 맛입니까? 광학 부품 업체들이 좀 매운맛이에요. 얘는 주가 매운맛. 트렌드가. 그리고, 마라맛. 네, 얘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네. 그냥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도 그냥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좀 집중을 해서 매출 성장성도 아주 잘 나오고 수익성도 동시에 개선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요 두 가지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기업들 집중하되 다만 작년에 25년도에 핫했던 기업들 중에서 요 교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작년에 핫했던 기업들 뭐 AI의 글로벌 밸류체인 중에서 엄청 좋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주가 많이 빠졌네? 내가 저가에 한번 담아볼까? 이런 접근법보다는 그냥 백지에서 새로 세팅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백지에서 새로 세팅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새로 찾는 전략을 저는 가져가고 있다. 뭐 여기에 뽑힌 기업들이 작년에도 핫했던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 핫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단절시키고 아하. 백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저는 뭐 올해 좀 투자 성과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핫했던 기업과 올해 핫했던 기업의 연관성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을 좋을 수도 것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보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쉬워서. 네. 예. 요거 지금 광학 부품이랑 전력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네들의 이제 종목, 네. 이제 뭐 국내보다는 네. 좀 해외 쪽으로 해서 예. 이런 종목들이 이런 테마들의 종목들을 예. 살짝 맛배기로 몇 개만 가르쳐 주시면 예. 관련해서 좀 서치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결국 뭐 원하시는 게 이거일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뭐 그 종목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광학 반도체 부품 대표주는 뭐 루멘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루멘텀. 네, 루멘텀 그리고 코히어런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건 코히어런트.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뭐 루멘텀, 뭐 코히어런트 찾아보시면 이런 회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쉽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력 반도체 기업은 좀 여러 회사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약간 특성이 좀 다른 회사들이 좀 있긴 있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회사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있고요.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즈라는 네. 회사도 있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 변화의 수혜를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국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어요. 전력 네. 반도체 사이드에서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오. 이제 실적이 아직은 없어요. 아. 대신에 대표 테마주로서 네. 시장이 좋을 땐 날아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휘청하고 하는 그런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시청자분 중에서 좀 리스크 관리, 변동성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다. 아직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적인 특성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뭐 종목은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 투자자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시고 네. 그리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딱 요 그릇에 맞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구성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피지컬 AI는 이제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실제로 돈의 흐름과 기업의 지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그려가는 새로운 움직임의 경로를 잘 따라가면서 2026년 올해도 여러분의 글투 생활의 수익의 좌표를 정확히 찍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지컬 AI판에서 돈의 흐름과 색다른 투자 로드맵을 명쾌하게 그려주신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정희석 PB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